테마주가 있고 또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하고 이제 테마주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된 업종을 말합니다. 업종 중에서도 그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하고 조금 달리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호전되는 그런 업종이 이제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처럼 이제 약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를 발견하기가 선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례를 들자면은 이제 5G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그만큼 뭐 오를 것이다 좀 상상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약세장에서도 그만큼 이제 이 5G가 선침해서 야 이게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 상상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많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나타나면은 보통 이제 수명이 이제 뭐 짧게는 몇 개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2, 3년은 가거든요. 2, 3년 정도 가야 이제 주도주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떤 그 성장성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대개 이제 주도주가 이제 오르면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집니다. 사실 요즘 최근에 보세요. 주도주라는 게 이제 이제 뭐 좀 잡으면 5G라든지 5G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IT 업종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오르니까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떨어지면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식어가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하고 조금 좀 틀려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대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특정 재료를 이제 보유하게 된 종목들,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도주하고 조금 틀린 게 뭔가 하면 주도주는 대개 이래 보면 이제 실적하고 이제 연관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일정한 재료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실적을 무시해라 이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실적이 좋고 뭐 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주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그 섹터를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그 작년부터 만들어진 테마군이 바로 남북 경협 섹터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재료잖아요. 그죠? 재료 이제 남북이 뭐 서로 이제 평화를 하게 되면 뭐 서로 교류하게 되면 뭐 개성공단도 될 거다. 뭐 그다음 금강산도 될 거다. 뭐 철도도 될 거다. 그래서 유럽 횡단도 될 거다. 그다음 물류비도 감소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남북 경협 섹터가 오르는 거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정부 투자 금액의 크기 이런 거 연속성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봐도 수소차를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대선 섹터거든요. 대선 섹터 같은 경우 이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에요. 네, 시가총액이고 우리가 대개 보면 뭐 대선주도 대선 섹터도 보시면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 인맥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주도 있고. 대개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는 뭐 친인척 관계, 뭐 그다음에 지인이라든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실제적으로 뭐 지인이나 뭐 친척, 인척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뭐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뭐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테마주는 단기간에 뭐 폭등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급락을 해서 제자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또 주의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노련한 그 뭐랄까요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박윤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아닌 이슈 기반으로
파동의 어떤 급등락이 이제 전개되는 테마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박윤주 파트너만의 노하우 소개시켜 주시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일단 방금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우리 피디님하고 이렇게 사전 미팅을 보면은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 공략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초보의 어떤 기준이 주식 매매하는 초보 기준은 우리 임종욱 대표님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초보는 글쎄요. 초보 투자자와 아닌 사람. 그냥 뭐 투자 경험 없고 네. 손실만 계속 보고 계신 분들. 아 그럼 초보입니까? 투자 경력이 짧고. 우리 김병재 대표님 혹시 초보는 어떻게 초보 투자자랑 어떻게 구분하세요? 초보요? 네. 글쎄, 뭐 초보 기준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됐냐, 경력을 많이 보곤 하죠. 예. 저는요 초보의 기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초보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냈는데도 수익을 내서 이제 수익을 확정하라고 매도해도 매도를 못 하고 또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해도 매도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은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매도 키를 누르지 못하시는 분들 저는 초보로 봅니다. 그리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오히려 초보가 아닌 분으로 이렇게 결론 짓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재료로 이슈 기반의 재료로 움직이는 것, 또 일정에 의한 어떤 매매를 하시려면 사실은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매수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한번 사면 절대 매도 키는 안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저는 테마주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를 하시기 전에 본인이 테마를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구분을 하시고 내가 이 테마의 변동성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초보인지 매도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시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고 그거가 없음에도 같이 또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우신 파트너도 테마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노하우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뭐 테마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노하우 요약 좀 해드릴까요? 임종혁 MC, 예. 그 테마주 급등주 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예. 그렇죠. 빨리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벌고 싶어서 이 테마주와 급등주를 하기 때문에 목적이 명확한 겁니다. 너는 돈 좀 빨리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테마주, 급등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우리 두 분 대표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테마주, 급등주는 초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좀 이제 프로들급이 좀 돼야 적합한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나는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계신다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테마주, 급등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이제 차트가 나온 지가 100년 됐습니다. 캔들 나온 지 100년 됐고 이동평균선 나온 지 100년 됐는데 캔들이나 패턴, 차트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뭐 웬만한 초보 투자자분들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만약에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테마주 매매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테마주들은요 종목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하나 단독으로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다 그러게 되면 종목들이 여러 종목 무리지어 다니죠. 뭐 대북주 테마다 그러면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두 번째는 이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무리로 지어서 같은 목적으로 가다가 그 무리 안에서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국 테마 같은 예전에 애국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애국 테마였다가 뭐 기술 독립 테마 이런 식으로 이게 세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테마 나오는 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있었던 테마든지 예전에 한번 우려먹었던 그러니까 뭐 DMZ 평화공원 테마 이거 지금 안 먹히잖아요.
그게 왜냐 얘는 한번 우려 먹었던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려 먹었던 테마보다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테마 나오는 부분들이 좋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차트 안 보셔도 됩니다. 고점 매도하는 방법은요. 이 주식이 급등할 것 같고 상한가 갈 것 같을 때 파는 겁니다. 느낌이 딱 오죠? 막 올라와서 와 지금 안 사면 마치 안 될 것 같을 때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식이 급락을 해가지고 와 이거 이제 절대로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들 때가 저점 매수하는 기회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라면 또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지금보다 좋은 결과들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